김해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옆 아파트 공사로 집안 침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입주민의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함안 군북면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진주의 한 교회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김해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함안 군북면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계획을 놓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삭발식과 시위가 계속되고 업체가 마련한 주민설명회는 점거 농성으로 취소됐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함안 군북면의 한 공장 앞, 주민들이 농기계와 인간띠를 만들어 입구를 막고 삭발식까지 벌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루 120톤의 의료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 건립을 위한 업체의 주민 설명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의료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배출돼 농촌 환경이 파괴된다며 소각장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감염성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군북면민은 죽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죽이는 것입니다. 업체가 설명회를 강행하자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벽에 걸려있던 현수막을 찢어버리고 고성을 쏟아냈습니다. 불똥은 주민 설명회를 연 함안군에 튀었습니다. 주민들은 함안군이 겉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뒤로는 설명회를 열었다며 분노한 겁니다. 함안군은 바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인허가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하지만은 법상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설명회나 주민공단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민설명회는 취소됐습니다. 주민들은 종합병원 하나 없는 함안에 생활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소각장 건립을 반대한다며 더욱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 우리 함안군에는 종합병원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 없는 이 장소에 전국에 발생되는 의료 폐기물을 그것도 1급 발암물질이 예상되는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의료 폐기물을 이곳에 와가지고 소각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업체 측은 기술적으로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계속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업체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26일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 곳곳에 발생했습니다. 26일 오후 5시 기준 경남에서는 전날 오후 5시 이후 2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진주 14명, 김해 4명, 사천 3명, 양산 2명, 거제와 창원 각 1명입니다. 특히 진주에서는 한 교회에서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진주 확진자 14명 가운데 8명이 진주 소재 교회 방문자들로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해당 교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간 특별 방역관리 주간을 운영합니다. 경남도는 이 기간 꼭 필요한 경제 사회 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사적 모임을 삼가고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해시가 27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과 단란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 매장 운영은 밤 10시까지며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26일 종료 예정이었던 거리두기 2단계를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사천시도 다음 달 2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김해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옆 아파트 공사로 집안 침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해결은 되지 않고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위험한 입주민의 상황을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저는 지금 주춘 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대단히 상업지구까지 조성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인데요. 그 인기를 보여주듯이 제 오른편에는 지금 새로운 아파트 건설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왼편으로는 4천여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아파트가 분양돼 지금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아파트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사연인지 미란 25에서 알아보겠습니다. 3,400여 세대가 이용하는 아파트 부출입로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심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도로가 내려앉으며 보도블록은 솟아올랐고 단차에 차들도 쿨럭이며 고개 운전을 합니다. 입구 경비실의 우수건과 벽도 바닥과 40cm가량 떨어졌고 바로 옆 동에는 없던 계단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모차고 그냥 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평탄화된 곳이었는데 단차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유모차 끌고 들어 올려야 되고 애들도 킥보드를 들고 올라가야 되는 약간 그런 이상한 계단형 아파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가스 배관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단차가 나서 일그러지고 무수관도 우그러지다 보니까 입주민이 꼽은 원인은 옆 아파트의 공사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옆 아파트와 인접한 이 아파트의 부출입로입니다. 제 오른쪽에 보시면 지하 주차장 송풍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이 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드러나지 말아야 될 방수포마저도 다 드러나 있고 펜스는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 아파트 소식을 전하는 단지 게시판입니다. 분명 저는 바로 서 있는데 이 게시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사 현장과 인접한 이 아파트 다른 동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아파트 이동의 우수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수관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데요. 성인 여성의 무릎 위에까지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집안 침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도시가스 배관입니다. 계속해서 침하가 일어나면서 심하게 도시가스 배관이 틀어져 있는데요. 긴급하게 응급처치를 복구를 해놓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앞에 있는 이 도로는 일부분 또 복구를 해놓은 곳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집안 침하가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기울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아파트 입주 당시와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입주 시기는 2019년 2월 말, 입주 5개월 전인 2018년 10월 옆 아파트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하 2층 구조로 지하 1층인 이 아파트보다 더 깊게 땅을 판 상황입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아파트의 집안 침하가 알려진 것도 이 무렵입니다. 19년 2월 12일 입주 전 경남도가 시행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에서 일부 집안 침하 부분 점검이 지적됐습니다. 논란의 옆 아파트는 해당 아파트와 구조검토와 보수주체, 처리기간 등을 논의했고 2020년 3월 하자보수 협의를 완료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문서를 입주민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옆 아파트 터파기 공사에는 보강이 진행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땅이 훅 꺼지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본인들이 터파기 공사를 했는데 원래 여기가 무른 땅이고 신축 건물이 있다 하면 저는 일반 주부거든요. 건설사 담당도 아닌 전문가도 아닌데 생각해도 우리가 무른 땅에 그리고 다짐도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신축 공사 옆에서 땅을 훅 판다 하면 옆에 있는 땅 흙이 쏠려 갈 거라 생각이 안 드나요? 이 과정에서 공사장 인근동의 일부 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낸 재정 신청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사 중인 옆 아파트는 피해 주민에게 소음과 진동, 분진 등에 대한 피해 보상도 해야 합니다. 그러자 옆 공사 아파트에서는 올해 3월 30일 재정 신청과 보수 공사 모두 할 수 없다며 하나를 선택해달라는 문서를 보냈고 4월 12일 집안 침해 피해 중 부출입로 일부와
재정 신청만 받아들이겠다고 알립니다. 그러나 재정 신청과 보수 공사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소음 피해에 대한 민원은 조사를 당연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어차피 그 분쟁조정이 돼서 그렇게 된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건설이 공사를 하면서 준 피해에 대해서 못한다고 하면 저희도 그 제재를 가할 거예요. 신청권과 집안 침하의 건은 이제 별개라고. 별개죠, 네. 보수를 위해선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고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 중심에 있는 옆 아파트는 여전히 침하된 곳의 일부 보수 입장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저희 재정 신청한 거에 대한 부분이랑 그다음에 출입구 공사권 이 건으로 이제 저희는 진행을 할 계획이 있는 거죠. 저희는 책임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예, 이거는 저희 쪽에서 이게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입주한 새 집이 내려앉는 환경을 지켜봐야 하는 입주민들. 불안한 입주민들의 바람은 한 가지, 안전한 생활입니다. 저게 더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입주했을 때 저희가 봤던 그 원상대로만 해더라. 그게 저희 이렇게 집을 너무 집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1인당 10만 원 받고 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원상복귀 해달라는 요구가 저희는 절대로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고 가만히 한 곳만 멍하게 바라보는 상태. 요즘 말로 멍 때린다라고 하죠.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는 건 불멍. 또 바닷가 파도나 수도권의 물고기를 바라보며 복잡한 머리를 식히는 건 물멍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해진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2014년 서울 광장에서는 처음으로 멍 때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요. 가장 안정적인 심박 그래프를 보인 사람이 우승하는 대회입니다. 현대인의 뇌를 쉬게 하자는 게 이 대회의 취지죠. 외국인들의 반응도 뜨거워서 중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 네덜란드로까지 번지면서 국제 대회로도 개최가 됐고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자, 올해에는 부산 영도 바다에서도 멍때리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우승자 홍성신 씨는 이런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누워서 하늘 보면서 아무 생각을 비우니까 좀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꽉 차 있는 이런 어떤 경지,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가져보자. 그런데 이렇게 멍 때리기를 하는 동안 우리의 인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멍하니 있을 때 우리의 맥박과 심장의 박동은 속도가 늦춰집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피곤할 때 몸을 쉬어주는 것처럼 뇌에도 잠시간의 휴식을 주는 거죠. 그러는 동안 이 뇌는 그동안 입력된 정보들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지워냅니다. 그래야 기억력도 더 높아지고 새로운 생각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카이스트 뇌공학과 정용 교수의 인터뷰입니다. 일을 할 때 뇌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멍 때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 굉장히 더 활발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자기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우리의 일상에 멍 때리기가 필요한 이유, 나름의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네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26일 오후 2시 40분쯤 김해시 상동면의 한 박스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에 직원 5명이 있었지만 스스로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인력 64명과 소방차량 27대가 동원됐습니다. 불은 공장 건물 9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2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밤 9시 55분쯤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야산에서 불이 나 5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0.3헥타르가 소실되고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약사회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역 아동양육시설 어린이들을 위해 3천만 원 상당의 영양제를 기탁했습니다. 영양제는 경남군의 아동양육시설 24곳에 지정 기탁될 예정입니다. 최종석 경남 약사회장은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이 주위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상남도 민관군 드론협의체가 발족했습니다. 협의체에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 지자체와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경남경찰과 경남소방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26일 열린 협약식에서 11개 기관은 재해와 재난 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협의체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매년 2차례 이상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용역은 올해 말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맡습니다. 불경 지역도시 간의 물류와 산업, 교통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주변 개발 계획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 관련 국가계획 반영 전략과 정부 부처별 법제도 개선 사항 검토 등입니다. 경남도는 이달 중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건의 자료 초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올해도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취소합니다. 시는 매년 10만여 명에 참여하는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펼쳐왔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행사는 취소됐지만 시는 지역 기업과 단체에서 기탁한 학용품과 과자, 과일 등을 모아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빈민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고 재정구 선생을 기리기 위한 커뮤니티 센터가 고향인 고성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가면 연꽃 테마파크 일원에 건립된 커뮤니티 센터는 전 국가건축정장위원장을 지낸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했으며 지상 1층 규모로 전시실과 북카페, 교육실 등을 갖췄습니다. 고성군은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재정구 선생의 일생과 정신을 되돌아보고 주민과 방문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낙동강 친수공간을 활용한 파크 골프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대산면 수변체육공원에 조성된 파크 골프장은 창원시가 3억 3천여만 원을 들여 9,910제곱미터 면적의 9홀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창원시는 시민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마련됐다며 운동 시에는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거제시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피해를 본 농업인에 100만 원의 영농 지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화훼와 겨울 수박, 친환경 농산물, 경주용 말 생산, 농촌 체험 휴양마을 등 5대 분야 농가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바우처는 다음 달 14일부터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요즘 비트코인이다, 알트코인이다 하는 가상화폐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수십 배를 벌었다느니 수백 배 대박이 터졌다느니 신화 같은 이야기가 들리더니 최근엔 폭락으로 쪽박을 찼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를 알쏭달쏭한 가상화폐. 한 가지 분명한 건 묻지마 투자의 책임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죠.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일확천금을 노리다간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